너한테 내 사업을 물려줄 생각은 1도 없으니 꿈에도 생각 말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모토 리나라고 해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와인 메이커 집안이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와이너리인 미야모토 와인스는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을 만들어 온 곳으로 유명했어요. 저희 아버지 미야모토 겐지께서는 엄격한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옛 방식, 즉 일본식 방식을 굳게 믿으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거칠어진 손으로 포도를 수확하신 후 전국 사람들이 감탄하는 와인병으로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와이너리는 아버지의 전부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의문 없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저희 포도밭 너머의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 가족 사업에 도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정도로 저는 프랑스에 가서 와인 양조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을 떠났어요. 바로 그곳에서 류웨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류웨이는 제가 이전에 만난 누구와도 달랐어요. 그는 중국 출신의 재능 있는 건축가로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어요. 류웨이께서는 와인에 대해 거의 아시지 못했고 저는 건축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 와인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고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 해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류웨이와 저는 와이너리를 인수해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쉽게 해주시지 않을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선택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소중한 와이너리를 운영하는데 중국분이 참여하는 것을 결코 믿지 않으셨어요. 저희 차가 와이너리에 가까워지자 어릴 적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완만하게 굽이치는 언덕,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그리고 상쾌한 겨울 공기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평소보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결 느리게 움직이시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기색이었어요. 저희가 본관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아버지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날카로운 눈길로 류웨이께서 바라보시며 표정은 감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실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까지 데리고 왔네. 저는 목에 걸린 감정을 삼키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팔짱을 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도움이 필요 없단다. 이 와이너리는 외부인의 도움 없이도 대대로 살아남았단다. 류웨이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야모토님, 아버지의 일을 존경합니다. 저는 단지 리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좁혀지셨어요. 유산이라고? 아버지께서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유산은 구할 필요가 없단다. 이곳은 일본인의 와이너리이고 일본 전통 위에 세워진 곳이야. 외국인의 손에 의해 바뀌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단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아버님, 제발요. 일단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해주세요. 만약 아무 문제 없으면 저희는 참견하지 않을게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셨어요. 좋다. 하지만 환영받는다고 기대하지는 마라.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돌아서서 본관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류웨이와 눈을 맞췄고 류웨이께서는 저에게 안심의 끄덕임을 보내주셨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꼭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어딘가에서 와이너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강하셨거든요. 만약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포도밭 앞에 서 있었어요. 금빛 오후 햇살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포도나무들을 보며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오늘은 한국 와이너리에서의 첫날이었는데 어찌나 이질적으로 느껴지던지요. 일본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토양, 포도나무의 배열, 심지어 공기 중의 향기까지 모두 낯설었어요. 거기 그냥 하루 종일 서만 있으실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셨어요. 돌아서 보니 30대 후반쯤의 남자분이 계셨어요. 오랜 햇빛 아래서 피부가 그을린 모습이었어요. 한국 사투리가 섞인 일본어를 쓰시는데 분명하게 들렸어요. 일본에서 오신 세 분이시죠?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포도밭 관리 책임자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님을 따라 서둘렀어요. 걸을 때마다 제 부츠가 흙에 살짝 파묻히더군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잎을 다듬고 포도를 살피며 가지들을 정성스럽게 묶고 계셨어요. 모든 작업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와이너리는 작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품질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조용한 규율이 있었고 포도나무에 대한 깊은 존중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민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와인을 만들 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저희 가족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민준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두고 보자고요. 와인 제조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땅, 포도, 공기, 그리고 만지는 손까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해한다고 할 수 없었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큰 나무 아래 놓인 나무 탁자에 도착했어요. 몇몇 작업하시는 분들이 탁자 주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땀을 닦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 환한 미소의 여성분께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세 분. 물 좀 드실래요? 라고 하시면서 물병을 들어 보이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저는 말하며 물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더 강한 열기와 시원한 물에 한시름 놓았어요. 민준님께서는 작은 포도 바구니를 꺼내 한 송이 포도를 저에게 던지셨어요. 맛 좀 보세요. 저는 포도를 받아 한 입 물었어요. 씹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은은하게 꽃향기와 신선함이 느껴지는 맛이 제 감각을 채웠어요. 제가 전에 맛본 포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맛있죠? 민준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포도는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일본식 와인을 만들려고 한다면 실패할 거예요. 우리 품종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답니다. 저는 약간의 짜증과 동시에 호기심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민준님께서는 웃음이 더욱 깊어지며 말씀하셨어요. 따라올 수 있는지 봅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군가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전날의 작업으로 온몸이 쑤셨고 잠시 무시하고 싶었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세 분. 포도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아요. 민준님의 목소리가 얇은 나무문 사이로 들렸어요. 으르렁거리며 저는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민준님께서 옷 한 다발을 던지셨어요.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발효실로 같이 가실 거예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민준님을 따라 포도밭을 건넜어요. 이른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고 포도나무 위에는 옅은 안개가 감돌고 있었어요. 이미 작업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고 그들의 목소리가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민준님께서는 저를 발효실이 있는 넓고 시원한 건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건물 안에는 발효 중인 포도의 진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벽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나무통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몇몇 작업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며 탱크의 온도를 확인하고 클립보드에 메모를 하고 계셨어요. 여기가 진짜 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라고 민준님께서 탱크 중 하나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와인을 만드는 게 단순히 포도를 으깨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압도된 기분을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저희 가족 와이너리가 첨단 기술로 모든 과정을 제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달랐어요. 더 개인적이고 정감 있게 느껴졌어요. 민준님께서 진한 붉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잔을 건네주셨어요. 한번 맛보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맛은 날카롭고 생기 넘치면서도 약간 탄산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능성은 보였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직 발효 중이에요. 라고 민주님께서 제 반응을 살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와인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단계지만 곧 멋진 와인으로 변해갈 거예요. 마치 당신처럼요.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으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국 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식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주님께서는 씩 웃으셨어요. 시간을 주세요. 와인은 진정한 개성을 갖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발효실에서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젊은 여성분께서 다가오셨어요. 민주님, 보관 중인 통들을 점검해야 해요. 민주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세 분도 같이 가세요.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하거든요. 그 여성분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이 가세요. 저는 서둘러 그녀를 따랐어요. 그녀는 좁은 복도를 지나 또 다른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그 방은 나무통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와인의 향이 진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그녀께서는 한 도구를 들어 한 통에 꽂아 깊은 보라색 액체를 조금 끌어올리셨어요. 향을 맡아보세요. 라고 그녀께서 지시하셨어요. 저는 말씀대로 향을 맡았어요. 땅내음과 깊고 스파이시한 기운이 느껴지는 특별한 향이었어요. 한국산 오크예요. 라고 그녀께서 설명하셨어요. 숙성을 위해 사용해요. 와인의 독특한 개성을 더해준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좋은 와인은 보통 프랑스산이나 미국산 오크만 쓰는 줄 알았는데요. 그녀께서는 씩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많이 배우셔야 해요, 세 분. 다시 한 모금 와인을 맛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며칠 동안의 나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힘들었어요. 포도나무 사이로 구부리며 일하느라 근육은 쑤셨고 거친 가지를 다루다 보니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났어요. 옷은 항상 흙투성이었어요. 제가 고된 일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전혀 달랐어요. 너무 지치고 끝이 없으며 인내심이 많이 요구되었어요. 세 분, 이리 오세요. 민주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여기 오세요. 저는 이마에 땀을 닦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주님께서는 포도밭의 한 구역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곳의 포도들은 평소와 달리 크기가 작고 어둡고 색이 더 진했어요. 이 포도들은 우리 프리미엄 와인을 위해 키운 거예요. 라고 민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포도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자라요. 영양 경쟁이 덜해서 맛이 더 강해진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님께서는 씩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이제 따세요. 단 조심히요. 쥐어짜거나 세게 당기지 말고 섬세하게 다뤄야 해요. 저는 웅크리며 포도를 따기 시작했어요.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민주님께서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포도를 잘못 잡고 있네요. 민주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시고 포도 송이를 잡는 방법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가위를 사용하세요. 한번 깔끔하게 잘라야 해요. 그리고 떨어뜨리지 마세요. 좋은 와인은 던져진 포도로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이를 꽉 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서는 저희 가족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단지 세 분으로 취급받으니까요. 포도를 계속 따면서 발효실에서 처음 인사했던 그 젊은 여성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라고 그녀께서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저는 말하며 답했어요. 그녀께서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화난 목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민주님은 엄격하신 편이지만 틀린 말은 하지 않으세요. 일본 와이너리에서 일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정밀하며 예측 가능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께서는 포도밭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와인 제조는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 날씨는 급변하고 토양도 달라요. 유럽이나 일본의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 땅에 맞는 와인을 만들죠. 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는 손에 든 포도를 바라보았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일본식 기술을 한국 땅에 맞추려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저녁 포도를 발효실로 옮기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곳이 일본과 다르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곳만의 특별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에게도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